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구글을 책임지고 있는 재앙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9월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를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박목월 시인의 천수답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봤고요. 오늘은 이형기 시인의 민들레꽃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민들레꽃은 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민들레꽃이라고 하는 것 자체 꽃은 어디서나 이제 피는 것 같아요. 작은 돌틈에서도 피는 것도 좀 많이 보게 되고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그런 민들레꽃과 관련된 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 보입니다. 쬐끄만 것이 노랗게 노랗게 전력을 다해 샛노랗게 피어 있다. 자, 조그맣죠? 우리 보통 보면은 이제 민들레꽃을 이렇게 보시면 얘가 막 무리 지어서 피어 있는 것보다는 이게 한 송이 피어 있는 걸 저는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란색인데 그 노란색은 시각적 이미지잖아요. 근데 가위를 2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어를 좀 반복을 해서 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전력을 다한다. 그러면 이거는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인데 이 화자는 자기가 보기에는 되게 작은데 저 좀 조그만한 것이 온 힘을 다해서 선명한 빛깔로 피어내고 있는 그 민들레 모습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쬐끄만 하긴 한데 전력을 다해서 피고 있는 민들레 꽃입니다. 아무것도 넘보지 않는다. 다만 혼자 주어진 한계 그 안에서 아슬아슬 한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넘보지 않습니다. 예, 겸손하죠. 그리고 욕심이 없죠. 굉장히 소박하죠. 자, 나 혼자 이 주어진 한계 이거는 이제 내가 갖게 되는 운명론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건데요. 내 주어진 이 운명의 이 틀 안에서 아슬아슬하게. 자, 이 아슬아슬은 그만큼 좀 약간 힘들다 이런 건데 음성상징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이 민들레꽃이 이 한계 안에서 아등바등 거리는 그런 모습을 좀 약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라고 됐는데 다른 공간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한계 안에서 홀로 막 애쓰고 있는 그 민들레의 모습 있죠. 그죠? 자, 그런 모습을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3면 바위새를 비집거나 잡초 속이거나 씨 뿌려진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다. 털을 잡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민들레는 막 바위 그 작은 틈에서도 피고요. 그리고 잡초 틈에서도 피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뿌려진 거는 어떻게 보면 바위 틈일 수도 있고 잡초 속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약간 인간의 삶이랑 같이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뭐 지금 현재 엄마하고 아빠를 선택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환경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삶은 아니지만 내가 뿌려졌잖아요. 내가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게 나의 운명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다. 그러면 여기 이제 3번째 연에서는 나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털을 잡는다. 씨가 뿌려진 그 비좁은 곳을 자기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털을 잡고 있는 그 민들레의 모습이죠. 그죠? 자, 그리고 사연을 보시면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 어둠을 힘껏 밀어내는 떡잎. 자, 여기 보면 다 올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상승적인 이미지. 이런 상승적인 이미지는 다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실뿌리, 이 떡잎은 다 자기 그 민들레가 피기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강인한 의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요. 협동하면서 한데 어울려서 열심히 그죠? 열심히 이것도 동일한 시어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강인한 의지와 생명력으로 이 민들레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한 닷새라고 되어 있는데 민들레 꽃이 한 닷새 정도 핍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닷새를 위해서 우리가 강인한 의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연을 보시면 세상에 그 밖에는 할 일이 없어서 아주 노랗게만 피는 꽃, 피어선 질 수밖에 없는 꽃. 노랗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노랗게 태어나는 게 내 운명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운명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피어서는 질 수밖에 없다. 운명에 순응하는 거죠. 그죠?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거.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로 태어나면 죽잖아요. 갑자기 너무 제가 우울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운명을 순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10,000년 살 수 있을까요? 20,000년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민들레는 다시 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 운명에 따라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죠.
자, 쬐끔한 것이 그 크기는 어떤 자로도 잴 수가 없다. 아, 민들레.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쬐끔한 건데 그 크기를 어떤 자로도 잴 수 없다. 역설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겉보기하고는 좀 다른 높은 내적 가치를 갖고 있는 민들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찬하고 있는 거죠. 아, 민들레 하면서. 자, 그래봤자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이 아니냐. 한 닷새를 짐짓 영원인양 하고 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그래봤자 어떻게 보면은 그래봤자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워도 결국에는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이 아니냐. 소멸의 운명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간도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변치 않잖아요. 그 운명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이 아니냐. 자, 이것도 이제 역설적인 그런 생각이죠. 헛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것이 좋은 꿈이 아니냐고. 그래서 자신의 운명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좋은 게 아니냐고. 그래서 한 닷새를 짐짓 영원인 양 하고. 그래서 이게 한 닷새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들레꽃이 피어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닷새를 영원인 것처럼.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허무에 맞선 그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인간도 어떻게 보면 꽃은 자기가 한 닷새 정도 핀다라고 하는 걸 알고 피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솔직히 말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 그래서 자기의 뭐 죽음이 정해진 것은 언제 죽긴 죽을 건데 언제 내가 죽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죽을 거야. 그러면 그 운명에 나는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보라, 저기 민들레는 피어있다. 자, 꽃이 피면 당연히 질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꽃을 피워내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꽃을 좀 읽으면 굉장히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작품 되게 좋아하는데 자, 민들레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허무에 맞서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민들레의 내적 가치가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건데요. 근데 그냥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순응하는 겁니까?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그 안에서, 내 운명 안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민들레꽃을 읽어봤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 시를 읽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